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녀와 나무꾼에서 왜 사슴은 나무꾼에게 선녀가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 날개 옷을 주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있잖아요. 거기서 절대 아이를 넷 낳을 때까지는 그 날개 옷을 선녀에게 내어주지 마라, 그렇게 나무꾼에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런 금기가 깨지고 결국 이제 나무꾼은 선녀와 그리고 아이들을 잃고 이렇게 슬퍼해서 결국 닭이 되잖아요. 그 내용에서 왜 아이 셋, 왜 넷, 이거를 구분을 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졌는데, 고혜경 박사님이라는 그 신화학 박사이자 이제 꿈 분석가, 이 분의 그 나의 꿈 사용법이라는 책에 그 나무꾼과 선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 선녀와 나무꾼에 대한 해석을 해놓은 그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왜 아이 넷 낳을 때까지 선녀 옷을 주지 말라고 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책의 130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이 넷을 낳는 것만큼이나 지난한 시간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결혼을 한다거나 뭐 남녀간의 사랑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아이를 셋 낳는 것도 물론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아이를 넷 낳을 때까지 그런 어떤 인고의 시간과 서로 이렇게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의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셋과 넷 또는 숫자 1, 2, 3, 4, 5, 6, 7, 8 뭐 이런 숫자들의 상징하는 그 상징성,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 그 타로 카드에서 숫자 3은 발전이나 진행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 카드에서도 보면은 뭐 지팡이가 3개가 있다거나, 요 컵이 3개가 있다거나, 뭐 펜타클이 3개가 있다거나, 칼이 3개가 있다거나, 뭐 요런 것들의 상징이 발전, 어떤 것에 대한 발전이고, 그리고 숫자 4는 타로에서 어떤 안정과 완성, 누림과 정착, 뭐 이런 뜻이 있대요.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사면체, 그러니까 숫자 4는 또 이제 사면체랑도 연결이 되잖아요. 숫자가 똑같으니까. 이 사면체가 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입체 도형 중에서 최초의 그 입체 도형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개의 면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입체 도형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면체도 그 상징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초의 입체 도형이고 어떤 안정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거에 이런 사면체가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그 유명한 소설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그 소설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꼭 그 본인의 작품에 그 숫자의 상징성을 이렇게 본인이 생각해낸 건지, 아니면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숫자들의 상징, 그 수사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모티브를 딴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이 베르네르 베르베르의 책을 읽으면서 좀 흥미로웠었던 부분이, 숫자 1을 광물이라고 표현하고 돌멩이, 그리고 2는 식물이다, 3은 동물, 4는 인간, 5는 뭐 깨달은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1부터 9까지 이런 뜻이 있고 이런 상징이 있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재밌게 풀어 쓴 그런 부분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3이 동물이고 4가 인간인데, 이 고혜경 박사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보니까 이제 닭이 됐다는 거잖아요. 나무꾼이 결국 닭이 된 건데, 이제 인간이 아니라 이렇게 동물로 이렇게 변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타로의 이 숫자 3, 숫자 4의 그 의미와도 비슷하긴 하지만, 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풀어 쓰는 요 숫자의 상징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선녀와 나무꾼에서의 숫자 상징이. 그리고 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에서 그 각각의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각각의 수치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홍길동이는 3.1이야, 뭐 누구는 3.5야, 누구는 4야, 뭐 누구는 4.2야, 뭐 이런 수치들이 있다고 보면 이 인간들의 모든 수치를 다 합해서 60억 인구를 평균을 내면 3.3333이다 라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에. 이 뜻은 아직 인간들의 평균은 인간을 뜻하는 이 4에 가깝지가 않고 동물을 뜻하는 3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걸 얘기를 하는 그런 계기가, 뭐 인간들끼리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폭력을 뭐 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할 때 인간은 아직은 인간이 4지만 아직은 3에 가깝다, 3.33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인간은 더 성숙해야 되고 더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요 비유를 이렇게 3.33을 많이 몇 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또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그 고혜경 박사님의 책의 선녀와 나무꾼을 다시 보면은 그 아까와 같은 130페이지 똑같은 데인데 결국 그 이 부단한 그 사랑의 과정과 노력의 과정은 실패로 끝이 난다는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 뒤에 이제 나무꾼이 하늘을 향해 목을 빼고 아침마다 서럽게 우는 닭으로 변한다. 옛 이야기에서 인간이 짐승으로 변하는 것은 진화의 계단을 역행하는 것이다. 의식의 확장에 실패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퇴행한다는 의미이다. 닭으로 변한 나무꾼은 동이 터오르는 이른 새벽 무 사람들에게 의식의 여명을 촉구하는 꽃게요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꽃기요라고 닭이 우는 거를 꽃게요라고 이렇게 조금 이제 유머러스하게 고혜경 박사님이 풀어 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숙한 인간으로, 성숙한 인간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는 거의 진화의 단계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심리학적 어떤 발전 단계에서 실패를 해버리면 결국은 닭으로 변하는 이런 상징처럼 결국은 이제 실패하는 거다. 그 사람의 어떤 성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인데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아이 셋과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 참고 날개옷을 내어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의 과정이 힘들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 아닐까요?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그 윤종신의 오르막길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 일부인데, 그 오르막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사랑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고 정말 그냥 눈부신 앞날만 남아있고 서로 이렇게 사랑할 일만 남고 좋은 일만 남았는데 왜 이거를 오르막길이라고 표현을 할까. 근데 이제 정말 그 어떤 사람과 깊은 사랑을 하게 되고 정말 제대로 이렇게 관계가 발전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굉장히 많고 힘든 일, 서로 둘한테 처해진 나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걸 이제 오르막길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과정이 달콤하지가 않고 힘들 것이다. 그 힘든 모습들이 우리의 그 사랑의 모습의 진짜 대부분일 수도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 달콤하고 정말 그런 뭔가 진짜 눈에서 하트 뽕뽕 나오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그런 길일 것이다. 우리의 그 힘든 게 우리의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이런 가사라서 좀 이 부분과 많이 맞닿은 것 같아서 이 가사를 좀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